자, 18장의 결산자료 입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 메뉴란 건 어떤 메뉴냐 하면 특정한 기말 수정본계 사항에 대해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을 쉽게 해서 우리가 기말 수정본계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결산 종합 케이스를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저희 전산 회계 2급 시험에서는 결산자료 입력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에다가 직접 분계를 입력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능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시험을 합격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히 7001번에다가 이게 7001번입니다. 7001번에다가 상기업 결산이라는 회사를 등록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기이고요. 2025년도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간단히 해서 같이 한번 간략하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회사 등록을 간략하게 해주신 다음에 요 11월 달 요 거래들을 먼저 분계를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는 206쪽이니까 교재 보면서 한번 해보시죠. 자, 프로그램 실행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회사 등록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001번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주식회사 상기업 결산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상기업 결산.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요. 자, 요 회사는 주식회사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한번 법인으로 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으로 구분을 해서 해볼게요. 자, 그럼 법인이고요. 자, 사용으로 들어가서 자, 1기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자, 0101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은 나머지 입력이 다 되고요. 요 밑에 정보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연습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수하고 연도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칸을 클릭해서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를 닫고 자, 회사 코드로 들어가서 상기업 결산이라고 입력한 회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올해 2025년도에 지금 회사가 개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11월 1일 날 현금 5천만 원을 액면 발행으로 주식 발행해서 자금 투자를 받아서 영업을 시작했대요. 자, 이처럼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투자 받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날짜가 206쪽에 보시면은 1일이죠. 11월 1일 날 차변의 현금 자,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주식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뜨는 거 맞죠? 그죠? 자본금 이렇게 해서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상품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1월 2일 날 상품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입금 전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입금 전표로 자, 입금 전표는 2번이죠. 2번으로 자, 이거를 밑에다가 이거를 지우고요. 여기 자본금에다가 2번 눌러주시면 입금 전표로 뜨고요. 이 위에 거를 F5번 눌러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차변 대변 입력을 해도 상관없고요. 입금 전표로 입력을 해도 똑같은 거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아까 차변, 대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해설 그림을 제가 입금 전표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동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입금으로 해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분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이었죠. 11월 2일 날 자, 상품을 현금으로 2천만 원어치, 1천만 원어치 외상으로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11월 2일 날 상품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출금으로 해서 하면 되겠죠. 출금으로 해서 차변의 상품 1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차변의 상품 대변에 현금으로 해서 분기가 된 겁니다. 차변, 대변 따로따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해답 그림은 입출금으로 해놨으니까 해답 그림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1월, 여기 밑에 그림이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11월 3일 날에는 어떤 거래가 있었죠, 여러분? 자, 상품 2천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자, 그럼 분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3일 날에는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팔게 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2천만 원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대변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기를 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종업원한테 월급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이니까 이렇게 출금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해답 참고해서 한번 입력해 보시면 자, 11월 4일 날 1번 누르면 출금으로 구분이 되고요.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금액은 7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급여, 비용의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월 5일 날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3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차변의 비품 3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기로 가정하고요. 자, 5일 날 차변의 비품, 자산의 증가,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자,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고정대상 간편 등록은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요 밑에 해답에 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해답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전기하고 전기를 한다라는 거 배웠었죠? 전기한 것은 총계정 원장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한 거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 11월 1일 날 차변의 현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5천만 원 이렇게 전기가 된 거고 대변의 자본금 5천만 원,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티계정의 전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11월 2일 날 차변의 상품. 자, 차변의 상품 1천만 원은 여기 지금 차변의 상품 1천만 원이 넘어왔고요. 그리고 대변의 현금 1천만 원. 이거는 대변에 11월 2일 날 1천만 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또 11월 3일 날 외상매출금 2천만 원 있죠. 그럼 여기 11월 3일 날 외상매출금 차변에 2천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상품 매출 대변에 11월 3일 날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전기가 되는 거죠. 11월 4일 날 급여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여 11월 4일 날 700. 그리고 대변에 현금 7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현금 대변에 70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또 11월 5일 날 차변의 비품 300. 그러면 비품 차변에 11월 5일 날 300이 넘어왔고 대변의 미지급금 3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미지급금 대변에 300이라고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하게 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근데 이 전기된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 보면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별
일별 탭을 클릭한 후에 조회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집계한 거와 동일하게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총계정 원장을 클릭해서 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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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보면 모든 계정이 다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 월별로 하게 되면은 이게 월별로 다 나오니까 일별로 해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조회하게 되면 여러분 교재로는 지금 207쪽을 보고 있어요. 207쪽에 보시면은 현금의 티계정상에 나와 있는 차변의 5천과 대변의 1,000만원, 700만원이 일치하죠. 외상매출금 클릭해 보시면 외상매출금 차변의 2천만원 그대로 다 집계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상품이 1,000만원, 또 비품이 300만원, 207쪽을 보시면 나와 있죠. 자, 비품이 300만원, 그리고 미지급금이 대변에 300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대변에 5천만원. 자, 상품 매출은 그쵸, 대변에 2천만원이고 급여는 차변에 700이다라고 해서 207쪽의 그 티계정과 총계정 원장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특정 라인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붕괴 내역을 또 확인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티계정 넘어오는 게 프로그램에 적용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붕괴하고 티계정에다가 전개하고 그리고 시산표를 짓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학계전의 시산표를 들어가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해 주시면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수정 전 시산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럼 교재 207쪽에 이 수정 전 시산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요 그림대로 그대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그림처럼 안 나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붕괴가 뭐 입력을 하시다가 잘못 입력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요 그림처럼 똑같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정 전 시산표가 집계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수정 전 시산표를 보고 현금 잔액이 진짜 이 3,300이 있는지 또 외상매출금 중에 대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대손을 또 추정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상품 1,000만 원이 있는데 기말에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상품 재고를 제외하고 또 상품 매출원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비품이 있으면 이 자산을 사용했을 거니까 또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 전 시산표를 근간으로 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 자, 그럼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매출원가라든지 퇴직급여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이런 세금에 대한 거, 이 5가지는 자동으로 분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 메뉴 안에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올해 25년도 1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하게 되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 창이 나오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손익계산서 구조로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집계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결산 및 재무제표 메뉴 안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우린 제조기업이나 뭐 도곡공사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품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 비용, 세전이익, 법인세 내고, 당기순이익 이 손익계산서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서 기말 상품 재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출원가, 또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거, 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거, 또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거, 또 법인세 비용, 미지급 세금에 대한 거,
이러한 5가지 붕괴는 자동으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나온 가정이 기말 수정붕괴 자료와 관련해서 기말의 상품 재고가 100만 원이 남았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우리가 상품을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100만 원이 남았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이 결산 후에 매출원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분계는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말 상품 재고액 100만 원 입력하면 900만 원이 매출원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다. 자, 이거는 이제 비품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한다라고 가정하면 300만 원에 취득을 했죠. 우리 비품을 보시면은 우리가 비품 3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여기 비품 수정 전 시산표상에 300에 취득을 했고요. 11월 초에 취득을 했으니까 11월하고 12월 2달만 사용을 한 거죠.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해 보면 300만 원에 나누기 5년 곱하기 12분의 2 해서 10만 원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도 중에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월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년치 감가상각비 중에 11월하고 12월만 사용한 거니까 12분의 2 이렇게 하는 게 월할 상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만큼을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감가상각비 안에 해당 자산에다가 그 금액을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0만 원이었죠. 10만 원을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지 봤더니 채권 잔액의 1%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채권 잔액의 1%를 못 받을 것 같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900만 원 매출원가 비용, 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또 대손 예상, 채권 잔액의 1%로 추정이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자, 대손 예상액의 경우에는 상단의 대손 상각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또 금액이 집계가 돼서 계산을 또 해줍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자, 여기 결산자료 입력 메뉴 화면에서 상단에 대손 상각이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자, 외상 매출금 채권을 자동으로 잔액을 불러오고요. 대손율을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1%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3%로 누르고 엔터 치면 2천만 원 곱하기 3%. 설정 전에 충당금 잔액은 없기 때문에 6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라고 나왔으니까 다시 1 눌러주고 엔터 치면 2천만 원의 1%, 20만 원을 우리가 충당금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충당금은 잔액이 없고요.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1% 하면 20만 원을 보충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숫자를 불러와서 대손율만 입력해 주시면 금액을 또 얘가 계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산 반영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대손 상각 안에 외상 매출금의 해당 금액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분계는 아직 생성은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 다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표 추가라는 거를 눌러야지만 분계 생성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르기 전까지는 아직 분계가 생성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대손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또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퇴직금 추계액이 100만 원으로 예측이 됐대요. 자, 퇴직금 추계액이 100만 원으로 예상이 됐대요. 자, 그럼 우린 퇴직금에 대한 분계를 어떻게 하죠? 연말에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퇴직급여라는 칸이 있어요. 자,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우리가 퇴직금을 추정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퇴직급여 안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분계가
전표 추가를 클릭했을 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자, 법인세 예상이 50만 원으로 예상이 된대요. 자, 우리 법인세 예상이 50만 원이다라고 자료를 제가 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비용 50만 원 예상이 되니까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분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법인세는 우리가 마지막에 세금 계산하는 거니까 맨 밑에 부분에 있어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 요 밑에 보시면 법인세 등이라고 해서 자, 개인 기업이었다 그러면 소득세 등이겠죠. 자, 우리 법인을 가정으로 연습을 했으니까 법인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법인세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 208쪽을 보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208쪽 아니면 20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당기순이익이 220만 원으로 이제 나온 거죠. 결산 금액을 입력해서 반영해 보니까 결산 후에는 당기순이익이 220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여러분 교재 209쪽에다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변, 대변 이런 기말 수정분계 사항들 이 밑에 보시면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럼 그걸 어디서 하는 거냐? 결산자료 입력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서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 1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했죠. 또 퇴직급여 100만 원 입력했고요. 감가상각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10만 원 입력했고 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 20만 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법인세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 50만 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하게 테두리 친 이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가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상단 메뉴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시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창이 뜨고 얘를 클릭해주면 기말 수정 분계가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되는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 상품, 감가상각,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미지급세금 이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기말상품 재고액, 또 퇴직급여, 또 감가상각에 대한 거, 또 대손상각비에 대한 거, 또 법인세 비용에 대한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여기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추가하겠습니까? 예 라고 해주시면은 분계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닫고요. 여기 결산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닫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를 조회해 보시면 12월 31일자를 조회해 보시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세금 이렇게 결차 결대라고 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된 건 결차 결대로 해서 이렇게 분기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결차 결대로 해서 분계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생성된 걸 확인시켜 드렸고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에 결차 결대로 해서 분계가 생성이 된 거를 아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전표는 프로그램 기능상 결차 결대로 표시가 된다는 거. 결차는 차변을 의미하고 결대는 대변을 의미하는데 프로그램 기능상 자동 분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말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조회해 보시면 이 분계가 반영돼서 나오겠죠. 자, 합계장의 시산표를 클릭해서 다시 조회를 해주시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1%의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됐고요.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판매가 돼서 매출원가로 이렇게 처리가 됐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비품 바로 밑에 10만 원 잡혔고 감가상각비로 또 차변에 10만 원이 잡혔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퇴직급여 100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 또 상품 매출 원가 900만 원이 처리가 됐습니다. 상품이 900 없어지면서 상품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된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법인세 비용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세금 50만 원. 자, 이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후 시산표예요? 그렇죠.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요 그림이 여러분 교재에 2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해서 수정 후 시산표가 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장부 마감을 하는 건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자, 장부 마감은 우리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상기업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라 손익계산서를 마감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은 마감 분기가 생성이 됩니다.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없고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닫고요. 자, 이것도 닫고요. 자, 손익계산서를 조회를 해서 자, 12월 달로 조회를 해주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해서 당기순이익이 220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시는 건데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220만 원 당기순이익을 이걸 닫고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보내시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안 나타나시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급수를 전산회계 2급 급수로 선택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잠깐 닫으시고요. 닫으시고 요 창을 내린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서 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서 결산대로 입력 연습하실 때에는 전산회계 1급으로 선택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사 코드는 7001번 여기 데이터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좀 더 메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산회계 2급을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산대로 입력이라는 기능을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전산회계 1급 급수로 한번 급수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1급으로 급수를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보시죠. 자, 당기순이익 220만 원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고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해서 자, 여기 당기순이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요걸 닫아볼게요.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마감 분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생성이 되고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 220만 원 아까 확인했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상에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클릭을 하면 이 당기순이익을 대체하는 마감 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익으로 수익과 비용을 마감 분기를 한다라고 배웠죠. 상품 매출이 차변으로 줄고요. 그다음 매출원가부터 급여 요 비용들 있잖아요. 요 비용들이 차변했던 게 대변으로 정리가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총 수익이죠. 이게 총 비용이고 당기순이익을 자본금에다가 보낸다라고 배웠는데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본금으로 보내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써서 이 당기순이익을 자본의 항목으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반 조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품 매출을 손익으로 그 다음에 비용, 매출원가부터 법인세 비용까지 이 비용을 손익으로 그래서 당기순이익 220만 원을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해주는 붕괴를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 시험은 법인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붕괴 생성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자본이 법인기업의 자본으로 구분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재무상태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들어가서 자, 12월 달로 조회해 주시게 되면 자, 똑같아요. 우리 당좌자산 안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충당금이 차감적으로 표시가 됐고요. 상품은 100만 원만 남았고 비품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잡혀 있습니다. 또 법인세에 대한 미지급 세금, 또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이제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가 존재하게 돼요.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좀 이렇게 구분이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그냥 자본금으로 단기순이익을 반영하는 거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전산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나오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법인은 좀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무상태표까지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이나 누계액은 해당 계정에서 차감적으로 표시가 되고 요 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당기 220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를 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에 대한 프로세스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대한 기능도 보여드렸는데, 결산자료 입력은 저희 전산회계 2급 시험 보실 때는 이 기능을 쓰지 않아도 정답으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안 쓰시는 게 더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정도 간단히 이해하시고 시험 볼 때는 그냥 일반 전표에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분기를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 결산자료 입력 기능은 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급수 전산회계 1급에 가서 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